안녕하십니까. 코롱메이트 빅데이터 사업팀장 정상섭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신경이 쓰이고 힘든 나날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묵묵히 뛰어주시고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 진행되었던 IT 라이브 1편에 이어 오늘 IT 라이브 2편에서는 AI를 만드는 AI, 오토ML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1시간 진행합니다. 웨비나 채널 꼭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ML 분석 및 라이프 사이클 적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스 오토ML에 대한 데모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세스 오토ML 및 분석 라이프 사이클 적용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기대와 각오로 시작했죠. 벌써 가을의 초입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데이터 과학 작업의 40% 이상이 2020년까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과학 작업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토ML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오토ML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러 미래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명암은 업종별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언택트, 조금 바꿔보면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언택트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것을 거래하고 소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라인 사업, 교육, 그리고 화상회의, 배송, 간편식 등의 이런 언택트 성향의 비즈니스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 기업들 또한 이러한 위기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비즈니스의 핵심 기반 및 경쟁력은 데이터 및 지능화입니다. 코로나19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 오토ML은 그 변화의 중요한 기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ML 동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머신러닝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시스템, 그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진행화되는 알고리즘 기법과 기술입니다. 아래 프로세스가 지금 전체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하나씩 잠깐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로 실제 머신러닝을 할 과제를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 모델이 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특성을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한 모델의 결과에 점수를 매겨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챔피언, 선정된 모델을 배포하고 또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운영을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지능적이고 아주 획기적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어렵고 지루하고 아주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아서 우리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하는 실제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그리고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작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ML이 생기게 되는데 자동화된 머신러닝은 기계 학습 파이프라인에서 수작업과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또 머신러닝 연구원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문가, 우리가 비즈니스 사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이렇게 코드 한 줄, 그리고 또 버튼 클릭, 그리고 머신러닝 스스로를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수작업과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특히 그동안 접근이 힘들었던 비즈니스 사용자 여러분들, 현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어떤 기대와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동화 확대입니다.
당연히 머신러닝은 자동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머신러닝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자동화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민주화입니다. 되게 좀 근사한 말처럼 들리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실제 전문 분석가라든가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업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사용자 그룹으로 확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비즈니스 업에 대한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AutoML의 주요한 목적은 데이터 과학자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과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 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모델을 개발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좀 간단하게 좀 한마디로 좀 줄여보면 AutoML 누구나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요게 저희가 원하는 AutoML에 원하는 이런 기대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utoML은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화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AutoML의 시작은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변수인 우리 초매개 변수,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하는데 이걸 최적화를 해서 더 나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학습을 통해서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피처 학습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모델링 프로세스를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설계하던 것을 이 AutoML이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해주는 아키텍처 서치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 비즈니스에 실제 연결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유지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고요. 그래서 실제 모델이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동화의 단계로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AutoML의 관심도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쭉 구글 트렌드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 초부터 이제 증가한 추세를 확실히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때쯤에 AI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또 자동화 기술의 이제 인기 증가가 이러한 성장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AutoML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AutoML에 관련된 관심과 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AutoML이 왜 필요할까요? 기업은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생산성이 아주 향상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여기에는 비즈니스 사용자, 우리가 말하는 현업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비즈니스 사용자가 경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AutoML이 여러분의 필요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에 필요한 AutoML의 선택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이 AutoML을 어떤 전략으로 선택을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utoML의 국내 가장 큰 도입 요인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가, 엔지니어들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자, 이렇게 현업으로 확대하는 방식들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먼저 실제 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이분들은 이제 전문 분석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잘 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AutoML은 실제 이 분석가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AutoML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활용하는 사례들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문 분석가들은 아무래도
오픈소스에 관련된 부분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코딩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AutoML을 오픈소스를 가지고 코딩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이제 실제 전문 분석가들도 아니고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으로 바로 이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서 AutoML 상용 솔루션을 갖다 도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회와 이런 AutoML을 도입하더라도 기회와 경험으로부터 상당히 지금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실제 현업들의 확대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분명 AutoML을 도입한 이유는 현업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솔루션이다 보니 분석이라든가 머신러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응용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분석 솔루션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AutoML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역시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뒤에 AutoML을 갖다 돌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실제 AutoML은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 검증됐던 이 특화된 기능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검증을 하고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현실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끝이 이제 도출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AutoML이 그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들을 자동으로 잘 해주는 거는 기본이고, 또 분석 전반에 대해서 해설적이고 또 범용적으로 또 다각도로 시각적 소통이 가능한 확장된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업들이 바뀐다는 건 결국은 기업의 문화와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이런 이제 큰 이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같이 갈 체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그 뭐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혼자 실제 현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 솔루션만을 가지고 그런 기업의 문화와 체질을 바꾸는데 리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시장의 AutoML 솔루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ML은 2013년 학술 영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시스템들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AutoML의 주요 기술 트렌드로 이제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이제 시장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오픈소스 및 스타트업 위주의 개발에서 대형 IT 그러니까 IT 업체로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경쟁도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제 밑에 이제 그 박스를 쳐놨는데, 위에는 오픈소스라든가 스타트업 위주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저렇게 대형,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세스, 그다음에 데이터브릭, 이런 그 나름 또 이쪽 영역에서의 대형 IT 이제 업체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쟁이 상당히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징적으로 조금 보면 기존의 AutoML을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AutoML을 전문적으로 했던 이런 스타트업 업체는 AutoML 외에 전문적인 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머신러닝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이제 목표로 계속 가고 있고요. 또 이런 기존에 있던 대형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을 전문으로 했던 업체는 또 AutoML하는데 구성 요소를 그 강화하고 추가해서 실제 시장에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AutoML은 한창 개발이고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다른 모든 도구를 능가하는 아주 최고의 AutoML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강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AutoML 도입을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기업의 환경과 또 역량 정도, 그리고 도입 목적에 따라서
이 부합하는 검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기존에 엔지니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주 역량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하셔도 됩니다. 전문가는 실제 이 코딩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비용 부담은 낮은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아주 고급 인력들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특정 목적. 실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토메이라는 특정 분석 목적의 자동화 플랫폼을 원할 경우에는 또 실제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실제 전문 솔루션이고 상용 솔루션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화를 포함하는 이제 범용적 상용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IT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잘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상용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OTML을 이제 아까 제가 포함하고 있고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OTML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범용적으로 분석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사용자, 우리가 말하는 현업들이 OTML을 통해서 기회와 또 경험을 축적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화 OTML을 포함하는 범용적인 플랫폼 도입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도 비용이라는 어떤 부담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저희가 보통 줄여서 DSML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에서 이 DSML 플랫폼의 리더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가트너의 2020년 매직 쿼드런트 for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플랫폼에 관련된 레포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레포트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보시는 이제 레포트가 되겠는데 솔직히 해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특히 이런 기업 소프트웨어 스택에 관련된 권장사항을 위해서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 가트너의 레포트를 주의 깊게 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이 가트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며 또 권위 있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통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이런 벤더, 공급업체는 또 이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 이제 실제 그 4분할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영역은 저 리더 영역입니다. 저 리더 영역에 현재 2020년에 보시면 2020년에 실제 이제 6개의 이제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1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세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실제 데이터브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솔루션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그 리더로 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전 영역이 좀 있을 텐데 여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 로봇이라든가 H2, 구글들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최근 제가 아까 빠르게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에 그 주요한 업체들의 한번 변화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스를 보시게 되면 2017년에 지금 리더에 있었어요. 상당히 리더에 있다가 18년도에는 조금 이제 떨어졌다가 19년도에도 좀 떨어졌죠. 이때는 세스의 이제 세스 바이아 플랫폼이라고 VDM이라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관련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등장을 해서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어프로치를 하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세스가 이 DSML 플랫폼에서 리더로 등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또 한번 데이터브릭 한번 볼까요? 데이터브릭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큰 이제 변동의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선전을 해서 이제 지금
2020년도에는 좀 많이 이제 올라간 이런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제 오픈소스로 시작돼서 실제 상용까지 나오고 있는 H2를 보시게 되면 2017년에 이제 그 비전 영역에 있다가 18년도에 되게 그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리더 영역으로 들어갔었고, 또 근데 19년도에 다시 또 비전 영역으로 떨어져서 조금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침체기에 이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밴더들이 이제 큰 변화들이 있고, 현재 어떤 업체들이 리더로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DSM의 플랫폼의 리더가 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이제 가트너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가트너가 2019년도에 이제 데이터 및 어널리틱스에 관련된 서밋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플랫폼들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이 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세스도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좋은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었고, 이제 그 내용들은 세스는 엔드-투-엔드 분석 워크플로우를 통해 선도적인 데이터 과학자를 겨냥한 현대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주로 오픈소스, 그 다음에 코딩 기반의, 그 다음에 또 노트북 기반의 이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주류입니다. 하지만 세스 소프트웨어는 이런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코딩도 당연히 있지만 실제 GUI 화면으로서 그 비즈니스 사용자가 모든 여러 가지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쉽고 이렇게 빠르게 테스트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현대화된 이런 그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스 AutoML 솔루션에 관련된 소개하고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스가 바라보는 AutoML입니다. 세스의 AI 플랫폼의 핵심은 이 프로세스 자동화에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비즈니스 타이밍에 맞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utoML 분석 기능이 특정 영역이 아닌 전체, 그러니까 데이터부터 실제 분석, 그 다음에 적용까지 전체 그 프로세스에 이르는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세스는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세스의 AI Enhanced Analytics라는 부분들이 이제 세스가 말하는 AutoML에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트너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을 쭉 해보시면 가트너의 프로세스가 실제 세스에 얘기하는 세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서 다 수용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스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AutoML의 그 다음에 AI의 실제 그 목표가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스는 많은 그 AutoML 관련된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과 실제 데이터 디스커버리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 분석한 것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세스 안에 그 AI,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자동화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한번 장표를 뽑아왔습니다. 이 기능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따가 다음에 데모에서 자세히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사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AutoML이 과연 사례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 건데, 분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POC라든가 검토를 거쳐서 어떤 특정한 과제를 이제 그 도전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성공된 과제가 와우, 이게 되게 훌륭한 과제 아웃풋을 도출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공 사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utoML은 실제 그 이후에 분석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그 운영 중인 아니면 돌아가고 있는 구축되어 있는 그 머신러닝, 그다음에 모델들이 있는 상황에서 AutoML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좋은가, 어떤 그 성능과 실제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이제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아무래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만든 분석 모델과 AutoML이 들어가서 분석을 했을 때 수행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큐러시 정확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상향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아무래도
이제 그 OTML의 이제 그 효과라든가 실제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그 명분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검토 부분들이 그런 단계로 지나다 보니까 OTML 도입해서 우리 회사가 아주 성공했어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보여드리는 이 장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라든가 오픈소스 뭐 이런 걸로 해서 구축된 모델을 세스의 OTML 솔루션이 들어가서 실제 POC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걸리던 이런 긴 작업들이 모델들이 OTML 들어갔을 때 한 5, 6일, 한 일주일 정도 안으로 그게 끝났고요. 또 결과도 기존에 있는 그 모델의 정확도보다 상당히 상향되는 이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객만 다를 뿐이지만 그리고 실제 모델이 이제 다른 모델이었어요. 여기도 지금 금융권 오픈소스 모델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바이아 이 VDML을 가지고 OTML이라는 부분들을 POC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크레딧에 관련된 스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델들을 이제 POC를 했었는데 당연히 기간도 줄이고 실제 어큐리스에 관련된 것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OTML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정확히 더 많이 검토하시고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 회사에 부합되는 맞는 OTML 솔루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그런 그 결정과 판단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스 OTML에 관련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롱베니트의 이승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OTML의 시장성과 그 활용 방안, 그리고 OTML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제 OTML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동되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는 이제 세스 OTML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이제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을 하던 아니면은 뭐 어떤 통계적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던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 라이프 사이클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데이터 준비를 하고 데이터 탐색과 분석과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이 결과가 이제 현업단에 배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결정장에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세스에서는 각 프로세스 단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 프로세스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작업과 데이터 분석 탐색 및 모델링 부분에서는 다양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링 자동 분석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린 것보다는 좀 핵심적으로 이게 좀 특별하다는 오토ML 상에서 가장 특이한 기능들이랑 혹은 현업단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데모에 보여드리기 앞서 저희가 오늘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데모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은 심정지 응급 입원 환자의 생존 예측 모델이란 주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을 할 것이고 목적으로는 심정지 증상으로 입원한 응급 환자의 사망 및 생존에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형을 도출하는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자 상태를 타겟 변수로 하여서 키와 몸무게 등 다양한 의료 정보를 활용하게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뭐 결측치도 포함되어 있고 정제가 되지 않은 데이터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OTML이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 설문지상에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디 부분까지가 오토고 어디가 자동화되어 있냐. 그런 부분을 이제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겠는데 프로젝트를 일단은 저희가 생성을 해볼게요. 데모1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했고 데이터를 저희가 필요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 데이터를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많은 이제 분석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거는 분석 로딩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 형태가 생각난 것을 파악을 하고, 저희가 추정하는 예측을 하는 타겟 변수인 환자 상태, 환자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타겟 변수로 지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로딩된 상태에서 분석 요소들을 보시자면은 다양한 분석 요소들이 있는데, 흔하게 데이터가 로딩된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적용해 본다든지, 로지스틱 회귀를 적용하고 이제 신경망도 적용하고, 이제 로지스틱 회귀가 적용이 안 됐네요. 적용이 되면 이런 수동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신경망이라는 로직을 적용하고 로지스틱 회귀라는 모형을 적용해서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AutoML이 어떤 부분이 AutoML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런 과정이 자동으로 제한된 시간 1분 내에,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시간 관계상 가장 짧은 1분 내에 기계가 알아서 데이터의 형태와 결측치를 파악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구현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비교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생성하는 모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AutoML에서 가장 오토스러운 전반적인 모델을 기계가 스트럭처부터 시작해서 피처링, 모델 셀렉션 부분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모델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보시는 모델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방금 앞전과 한 과정과 비교하자면은 자동으로 데이터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결측값 처리라든지 변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적용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기계가 자동으로 구성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을 구성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제 파이프라인 실행시키면은 각각의 모델단의 이제 퍼포먼스를 자동으로 평가해서 보여주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AutoML이라고 자동화가 됐다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특성을 나타내게 되겠고, 보통 보시면은 그래서 AutoML 상에서 이제 제일 많이 트라이얼 앤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모델의 선택 부분이라든지 혹은 변수 변환 부분,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은 이제 차후에서 약간 보시게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동화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셨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좀 주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인 데이터 준비 부분에 어떤 기능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데이터를 일단 업로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정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 약간 특징적인 점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떤 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AutoML 플랫폼 상에서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결측합 처리인 콜레스테롤이라는 변수는 결측합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같은 변수에 대해서 센터링 및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기계가 자동으로 판독을 해서 이런 추천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은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결측값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지금까지 보시는 이게 반자동 형식의 데이터 클린징이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후에 보시겠지만 프로세스상에서 자동으로 결측값 처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반자동 형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한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분석 라이프 사이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화 분석과 모델링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각화 분석을 보시자면은 데이터 로딩한 상태에서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의 범주형 데이터 혹은 측도형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인식이 되게 되겠고, 시각화 분석에서 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보통 클릭을 통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 상태 사망과 생존을 나타내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기계에게 물어보면은, 플랫폼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나온 거죠. 환자 특징이라는 변수는, 환자 상태라는 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문장 형식으로 기술이 되고, 이 환자 상태라는 변수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입원 당시 나이가 가장 상관성이 높다. 두 번째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다. 입원 당시 나이가 가장 상관성이 높은데, 오른쪽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 입원 당시의 나이가 보통 젊었을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더 많았다. 입원 당시 나이가 좀 많았었던 분들은 사망을 많이 했었다라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문장단에서 다양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범주형 변수를 포함해서 이제 수치형 변수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예, 콜레스테롤 수치와 가장 관련이 있는 변수는 뭐 입원 당시 나이다, 또 수축기 혈압과 그 다음에 상관성이 있다 등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클릭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문장 형태 혹은 적합한 시각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리포트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실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 부분이 되겠는데요. 모델링 부분을 보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부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스토리 라인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매뉴얼하게 작업을 했었고, 두 번째는 기계가 추천하는 자동 분석 방법을 통해서 스트럭처를 만들었었고, 세스 AutoML에서는 반자동 형식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어떤 분석 틀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분석 플랫폼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트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세스 AutoML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템플릿 기반으로 하는 반자동 형식 혹은 자동 모델링하는 전체 자동 방식이 제공이 됐고, 자동 모델링 방식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동으로 되는 방식이 있겠고, 템플릿 기반의 모델링 방식, 즉 지금부터 보시게 될 모델링은 기본과 중급과 고급 모델링 템플릿을 제공하고, 각각은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와 또 복잡도의 형식에 따라서 기본과 중급과 고급 템플릿 모형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급 모델링 템플릿 가운데서 자동 조율 모델링 템플릿 같은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 튜닝 부분이 포함이 돼가지고 파라미터 오토 튜닝이 지원되는 기능이 되겠고, 또 AutoML 상에서 가장 머신러닝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이제 손이 많이 가는 피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특화시킨 피처 엔지니어링이 포함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가장 기본 템플릿을 보시자면은, 하나하나씩 클릭을 통해서 템플릿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 템플릿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템플릿 모양이 되겠고, 저희가 중급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중급 템플릿 모양은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템플릿 형식이 제공이 되고, 이제 고급 템플릿을 그냥 적용하면, 그러니까 고급 템플릿 가운데서 또 자동 조율이 포함된 템플릿을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튜닝이 되는 템플릿을 활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각각 형식에 맞는 이런 템플릿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템플릿 생성만 하고 이제 실행을 안 시키게 됐는데, 이제 실행을 하나씩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 정해진 대로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가 흘러 들어와서 전체적인 모델 비교까지 가는 과정이고, 또 실행되는 동안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 튜닝 하는 부분까지 적용을 했었고,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포함되는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도 돌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된 부분만 일단 살짝 좀 보실게요. 파이프 실행이 완료된 부분부터 보시자면은 이렇게 모델 비교라는 부분의 최종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시자면은 저희가 활용한 다양한 생성된 다양한 모델들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별하게 되겠습니다. 선별 기준은 KS 통계량이라고 하는 특정 지표를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 이러한 지표는 디폴트 값으로 KS 통계량이 잡혀 있는 것이고, 다른 지표 값은 기관이나 어떤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기 통계량을 ROC 커브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에러 값을 쓴다든지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디폴트 값으로는 KS 통계량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산출돼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생성시켜 가지고 비교한다는 맥락은 똑같은데, 자동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모델링을 수행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겠고, 또 특징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은 있어 가지고는 분석가들이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피처를 추출하고 최적화된 피처를 포함하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제 분석해 줄 수 있는 전체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동으로 한번 해봤고, 기계가 만들어주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고, 또 각각 템플릿을 반자동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모델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지 파이프라인 비교란을 가보시면은 저희가 했던 전체 과정을 평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딩된 정보에 따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모델링 결과 중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고급 튜닝 방법을, 고급 템플릿을 쓴 하이퍼 파라미터 자동 튜닝을 쓴 방법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앙상블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냈다라는 결과가 보실 수 있게 되겠고, 이러한 결과를 추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란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했던 모든 작업에 대한 일목요연한 결과들이 이제 문장 형태로 나오게 되겠는데, 아래 하단부에 보실 수 있는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델의 퍼포먼스 결과가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이프라인 사용된 모델이 선택한 변수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썼는데, 그 알고리즘들이 어떤 판단 결과를 내렸냐, 즉 총 3개의 모델이 공통적으로 수축기 혈압과 입원 당시의 나이, 성별, 이런 3가지 변수가 공통적으로 3개의 모델에서는 중요한 변수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 이런 결과를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게 됐고, 상세한 워딩 같은 부분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상세 정보를 이제 읽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모델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느냐, 아까 앙상블 모델이 가장 좋았다 그러는데, 이 모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입원 당시의 나이가 가장 사망과 관련 있는 변수다. 두 번째는 수축기 혈압이 두 번째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다라는 부분에 이제 통합적인 결과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했었던 전체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분석
템플릿 형태로 분석이 돼서 하나의 템플릿을, 그러니까 시각화된 템플릿을 이제 최종 결과 리포트로 산출하는 과정을 보셨고,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많은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보셨습니다. 오토 ML이라는 컨셉 하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오토 자동으로 프로세스 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세부 중간중간에 이제 세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항상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상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쫙 처리돼가지고 분석이 됐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런 변수는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또 어떤 의미를 뒀는지에 대한 상세 부분의 추가적인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AutoML 플랫폼에서 갖춰져 있고, 특히 이제 AutoML에서 말할 수 있는 자동 피처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시게 되겠게요. 일단은 처음에 데이터 상태에서 저희가 피처 머신이라는 분석 노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해 나고, 그 피처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피처가 가장 뭐 우선순위가 높은지, 중요도가 높은지를 생성해내는, 어떻게 보면 AutoML 과정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을 자동화해주는 이런 이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 이외에 뭐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상값을 탐지한다든지, 또는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또 피처를 추출한다든지라는 다양한 세부 분석, 단위 분석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피처 머신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보실게요. 실행이 완료됐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 활용한 입력 변수에 다양한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고, 그런 피처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피처 순위를 선정을 하여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고, 이런 각 변수마다의 많은 파생 변수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된 피처, 이 본 과제에 적합한 이제 통계량을 기준으로 하겠죠. 통계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제 뭐 과정상 이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또 통계적인 특성을 통해서 피처 순위를 매겨서 다양한 피처들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세스 플랫폼에서 좀 약간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약간 저희가 뭐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모델, 특히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형태 해가지고 설명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변수 중요도라든지 부분 상관성 도표, 혹은 그러니까 로컬 해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아이스 도표라든지 라임이라는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머신러닝에서 이제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서 주장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해석 지원 가능성을 좀 지원하는 도표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한 후에 이제 신경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 가능한 어떤 그 추가적인 부분을 이제 합해서 이제 보시면은 모델 해석 가능성이란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뉴럴넷이나 딥러닝 부분에서 설명 못했던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PD 도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그러니까 파셜 디펜던시 도표라고 불리는 어떤 이런 차트를 통해서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겠고, 대체 모델 변수 중요도라든지 요즘 현재 연구되는 머신러닝 쪽에서 연구되는
이제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분석 지표들이 이제 같이 추가돼서 이제 평가나 혹은 분석 해석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모델을 저희가 생성하고 아까 전에 봤던 프로세스 상에서 최적의 모델이 선정이 되는 거를 이제 봤을 텐데요. 파이프라인 비교상에서 아까 말한 챔피언 모델로 뽑힌 거, 이제 앙상블 모델이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뽑혔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업단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디플로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등록을 시키고, 모델을 등록시킨 이후에 모델을 게시를 하게 되면은 방금 등록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현업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앙상블 모델을 썼는데 이 앙상블 모델이 나타낸 거는 이제 응급 환자 생존성, 이러한 형식으로 게시가 되게 되면은 응급 환자에 대한 상태 정보에 따라서 이 환자가 이제 생존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현업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디플로이 단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다양한 이 모델링의 기법 혹은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자동으로 구성되는지, 혹은 피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자동으로 피처를 생성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단까지 쭉 한번 보셨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오토 ML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쓰이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셨고, 뭐 오토 ML이란 거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게 자동화된다는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은 그 이외에 세부적인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려면은 현업단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이제 세스 오토 ML 플랫폼에서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보셨던 것처럼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서 오토 ML, 아까 뭐 머신러닝 형식으로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만 삽입해가지고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을 결합시켜서 기존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자기가 만들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AutoML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뭐 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되게 다재다능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펑션 위주로 되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상세한 부분이나 보통 분석 방법론에서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변환 종류나 아니면 다양한 응용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후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데모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웨비나 신청 시에 문의해 주신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BBQ 치킨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머신러닝 자체가 무엇을 학습시키냐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은 자동화시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데모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자동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린 데모 부분에서 충분히 강조를 드렸었지만은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자동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AutoML적인 가장 큰 자동화 부분은 이 피처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간 모델을 선택하고 성능 테스트한 부분에 자동화가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면에서 이제 지금 충분한 데모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델을 이제 개발하거나 혹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이제 번거롭거나 혹은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간소화시켜준다는 데서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오토 ML적인 이제 자동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재 수석께서 아주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ML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커버해 주는지, 또 그 ML 머신러닝 과정의 일부만 대체도 가능한지, 또 오토ML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의 투입 시간 단축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머신러닝 모델 성능을 향상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역시 뭐 데모부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여드렸던 부분도 있고, 사실 시간 관계상 데모부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긴 한데, 처음에 보셨듯이 이제 처음에 로우 데이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최종 모델링까지 자동으로 된 프로세스를 보시자면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전 자동화돼가지고 분석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부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기능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분만 필요한 기능, 즉, 노드상에서 분석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세부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들도 많이 관찰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ML 과정에서 뭐 앞에 질문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피처링처럼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모델이 계시거나 있으시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할 때 오토ML에 이제 머신러닝의 자동화 부분만 필요하다. 이런 피처 셀렉션한 부분에서 자동화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부분만 이제 빼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이제 삽입시켜서 기존에 있던 모델을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또 성능을 고도화시키는데 충분히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 POC 사례에서도 잠깐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POC를 진행한 동안 오토ML의 이제 자동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개발 기간을 이제 좀 단축시키고 기존에서 저희가 뭐 대략적으로 판단하기 한 5일 정도 기간에 모델링을 전체를 완료한 다음에 그대에서 그러니까 전처리나 이런 뭐 사업적인 약간 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좀 빼더라도 약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의 모델 개발을 완성한 사례가 있었고, 모델의 정확도는 기존 모델에 대해서 기존 모델 대비 20% 많게는 이제 2배 이상 모델 퍼포먼스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이제 전체적인 오토ML의 그 펑셔널리티를 다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기존에 있던 모델이나 시스템을 고도화한 부분에서도 오토ML 플랫폼이 충분히 많은 이제 기능,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AI 머신러닝을 통해 유의미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정제된 원본 데이터가 필수인데 이런 데이터 정제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데모 부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라는 말을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사전 질문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데모 과정을 저희가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까 신중히 좀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질문하셨던 이런 원본 데이터 혹은 로우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추천 기능을 통해서 수동으로 혹은 반자동 형식으로 데이터가 클린징 되는 과정도 좀 보셨고요. 혹은 노드단에 붙여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넣어서 그러니까 정제를 자동으로 끝내고 그게 모델링까지 쭉 되는 과정도 이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토ML이라는 게 오토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오토ML을 본사 혹은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하신 측면에서 이제 아까 질문상에서 말씀하신 뭐 원본 데이터의 클린징이 필요하다. 클린징 이후에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뭐 플랫폼 활용하겠다. 혹은 뭐 오토 피처링 부분에서만 좀 기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 세스 오토메 플랫폼이 충분한 기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질문과 더불어 데모에서 이제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사전에 갖춰야 할 핵심 솔루션 및 인프라는 무엇이 있나요? 요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OTML 본 솔루션의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적합한 시스템이 이제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 분석하는 머신러닝을 돌리는 소프트웨어이므로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DBMS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실제 AutoML을 이제 위한 분석 플랫폼, AutoML 말 그대로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것만으로 실제 그 좀 더 기업의 모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소통을 할 때에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포함한 아니면 실제 그거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실제 그런 모델들을 실시간으로 돌리거나 아니 배치로 실제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환경 구축도 이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 그 구축하기에는 초기에 이제 많은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전체의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 실제 그 회사의 어떤 사업군이라든가 현재 또 활용하고 있는 뭐 비즈니스 그리고 또 데이터 종류 또 특징들 그리고 또 AI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 그 활용 범위에 관련된 적합하도록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구성한 것이 이제 뭐 금전적이나 아니면 실제 가성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기업마다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최적의 오토ML 시스템에 대한 구성에 대한 문의는 저희에게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뭐 답변이라든가 실제 또 저희가 그 문의하신 회사의 환경을 들어보고 저희가 최적의 안을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세 가지가 좀 섞여 있긴 한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테크닉이 부족한 직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뭐 제가 직접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딱히 무슨 코딩이나 이런 작업들을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즉슨 그런 테크닉이 많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테크닉이 아예 없으면 사실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걸리지만은 지금 보셨다시피 충분한 비주얼 환경하에서 웬만한 그 부서에 속해 있는 분석 혹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정도의 캐파가 된다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보여드린 거는 사실은 데모 중심의 클릭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뭐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 안에 로 코딩으로 하드 코딩으로 좀 더 상세화해서 좀 디테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도 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모상에서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그래서 본 플랫폼을 활용해서는 테크닉이 부족한 어느 뭐 코딩 테크닉이나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테크닉이 부족한 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 혹은 이거보다 좀 더 이제 테크닉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도 본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이제 고도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있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포맷 정의와 재가공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는 로 데이터가 이제 세스 데이터로 돼 있는데, 뭐 엑셀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 CSV 같은 데이터 부분도 이제 변환해가지고 업로딩하는 기능이 포함이 돼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도 이제 기능상으로 자동화되고, 또 이제 추천을 통해서 반자동으로 이제 충분히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 및 수치화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툴이 있는지 지금 여쭤보셨습니다. 뭐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원초적인, 제가 뭐 질문지를 봤을 때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 축에 속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큰 범위를 아우르는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뭐 가장 끝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분석하는 입장 혹은 머신러닝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공해주는 툴은 사실 존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수치화할 수 없는 거를 뭐 네가 상상 속에 있는 거를 그냥 자동으로 숫자로 변환해 있는 툴은
아직의 기술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본 현업분들의 이제 교육과 충분한 그 뭐 툴에 대한 어떤 뭐 손에 있고 이런 기술 스킬셋에 따라서 이런 부분 현업단에서 충분히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계로서 뭐 내가 뭐 기분이 나쁜 걸 숫자상으로 표현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그 정도 기술은 발전을 한 부분이 없던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데 본 플랫폼도 사실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쉬운 쪽으로 아무리 쉽게 구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어떤 이런 숙달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문제를 현실 가능한 문제를 현실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데이터로 해석해 놔 가지고 머신러닝을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풀어내는 이런 과정 속에 포함이 되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본 플랫폼을 충분히 교육받고 또 이제 손에 있게 되면은 자기가 뭐 현업에서 속할 수 있는 되게 정량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뭐 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분석이라는 개념 혹은 머신러닝을 설계한다 혹은 뭐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요점 정리해보면 어쨌든 오토메 솔루션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께서 교육이라든가 실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오토메 솔루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실제 이런 부분들을 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질문에 관련된 답변 말씀드리겠고요. 이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질문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질문들 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한번 그 연락을 드리고, 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까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Q&A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코르메이트 아이트라이브 2편 AI를 만드는 AI 오토ML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오토ML 활용 전략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채팅창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베스킨라빈스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설문지에 기재해서 제출하여 주시거나 추후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